거기 4번, 자, 밑에서부터 풀겠습니다. 4번 풀고 3번 풀고 위로 올라갈게요. 4번. 숫자 0이 적힌 종이가 90장, 1이 적힌 종이가 10장, 토탈 100장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종이를 한 장 꺼내어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100회 반복한다. 100회 시행 후 1이 적힌 종이를 꺼낸 횟수 밑줄 그으시고. 이제 이게 주인공이 주인공. 그러면은 지금 상자에 0이 90장, 1이 10장 들어있으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1이 적힌 종이를 꺼낼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P값 10분의 1이 있어요. P값 10분의 1. 한 번 시행했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인 겁니다. 이걸 몇 번 시행한다고? 100번 시행한다고, 100번. 이거 100번 시행하는 것이니까 n이 100인 것이죠. 그러면 자, 이걸 100번 했을 때 1이 적힌 종이를 꺼낸 횟수, 확률 변수 x라고 딱 쓰시고 이 확률 변수 x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된다. 어? 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부연 설명하자면은 확률 변수 x가 k가 될 확률. 이 짓을 100번 했는데 이를 k번 뽑을 확률. 이를 k번 뽑을 확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확률이 10분의 1인 사건이 k번 발생해야 되고 확률이 10분의 9인 사건이 몇 번? 100-k번 생겨야 되는 거고 그 순서, 배열 순서를 보면은 100 컨비네이션 k 이것을 곱한 겁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작게 썼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확률이, 그러니까 x가 취하는 값이 0부터 100까지가 다 나오고 그 각각의 확률이 이러하단 말이에요. 독립식 확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항분포 BMP라는 얘기예요. 근데 n이 100이고 p가 10분의 1이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b 100 10분의 1. 여러분 이제 이걸 딱 읽으면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배운 보람이 있으려면은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왜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독립식 확률이니까. 독립식 확률. 그래서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고 자 이제 이제 문제 내렸습니다. 문제가 좀 꼬여 있는데 이 횟수가 k번 이상이면 상금을 준대. 그러면 상금을 받을 확률을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뭐야? 이 확률 변수 x가 k 이상일 확률입니다. 이게 k번 이상이면 상금을 주니까 상금을 받을 확률은 x가 k 이상일 확률인 것이죠. 상금을 받을 확률이 x가 k 이상일 확률. 이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상금을 받을 확률이 x가 k 이상일 확률이다. 근데 어떻다고요? 이 상금을 받을 확률이 23% 이상이 되는 자연수 k의 최대값. 암호문인가요? 거의 암호문 순위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해석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수업한 목적이. 자, 그럼 이렇습니다. 지금 x가 k 이상일 확률이 23%, 0.23, 23% 이상이 되려면은 k가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23% 이상이 이 확률이 23% 이상이 되기 위한 k의 조건, 자연수 k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x가 k 이상일 확률이다. 자, 여러분 이게 x가 k일 확률이 이거란 말이에요. x가 k일 확률이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100번 시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확률 변수가 50 이상일 확률을 계산한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와 별개로 x가 50 이상일 확률을 계산한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1인 시행을 100번 했을 때 그 성공 횟수는 0번부터 100번까지 가능한데 50번 이상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이를 50번 이상 뽑을 확률을 계산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시 50, 10분의 1에 50승, 10분의 9에 50승. 100시 51, 10분의 1에 51승, 10분의 9에 49승. 100시 52, 10분의 1에 52승, 10분의 9에 48승.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100시 100, 10분의 1에 100승, 10분의 9에 0승. 이것을 51개의 값을 계산해서 더해야 돼. 대학 안 가고 말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 확률 변수 x가 b100 10분의 1을 따른다라는 거 했으면은 시행횟수 100은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답안지 않아도 됩니다. 이 x는 이거니까 x는 근사적으로 된다고?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근사 정규를 따르게 되고 기대값이 얼마죠? 여러분 여기서 기대값? 여기서
기대값이 100 곱하기 10분 NP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 10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산이 NPQ니까 10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가 돼가지고 이게 9, 즉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3의 제곱, 9. 이런 정기분포에 근사적으로 따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X가. 되겠어요? 그러면 X가 이러하기 때문에 X가 K 이상일 확률이 23%, 23이라는 걸 어떻게 찾지? 이것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표준화를 해. 자, 그러면 어떻게 표준화하느냐? 여기서 X에서 어떻게, 표준화 어떻게 한다 했죠? X에서 평균 빼 평균, 이 X의 평균이 어떻게 돼? 10이야, 10. 여기 10, 10을 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준편차로 나눠. 표준편차로 나눠. 그러면은 X-10 나누기 3이 여기 X가 K일 확률이나 똑같이 10 빼고 똑같이 3으로 나눴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할 확률이나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야, 이 흰색 노란색 같은 식이란 말이에요. 흰색 노란색 같은 식. 예? 같은 식. 이 같은 식입니다. 그럼 이것이 얘하고 같은 식이니까 이게 0.23 이상일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하고 똑같냐. 이게 뭐라고요?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표준적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Z가 3분의 K-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이 확률이 23% 이상이기 위해서는 K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 지금 얼마 이상일 확률이 자, 이걸 이렇게 써봅시다. 얼마 이상일, 이 값, 표준정률 따르는 확률 변수가 이 값 이상일 확률이 23% 이상이려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그걸 찾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게 정확히 23%가 되는 값이 얼마냐, 이제 이걸 찾아야겠지. 23%가 되는 값이 이 G스타를 찾는 겁니다. 응? 23%.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이거예요. 자, Z가 표준정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0이 있다고. 0이 있어. 그러면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 확률이 얼마야? 좌우 확률, 각각 확률이 얼마야? 50%. 0.5씩, 0.5씩. 0.5씩이니까 이 G스타라는 값 이상이면 G스타가 어디 있겠어요? G스타가 여기 있어야겠지. 양수해야 되겠지, 양수. G스타가 양수가 돼가지고 요 확률, G스타 이상의 확률이니까 요 확률이 23%인 G스타를 일단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K, 3분의 K-10, 이거 찾았다고 쳐. G스타 찾았다고 쳐. 그러면 3분의 K-10은 어디 있어야겠어?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지. 얘보다 이 G스타보다 왼쪽에 있어야 그 이상이 될 확률이 23%더 커지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G스타를 찾아야겠어. 자, G스타 찾아봅시다. 어디서 찾아? 주어진 표를 가지고 찾습니다. 표준정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가 G스타 이상일 확률이 23%가 되는 G스타를 일단 찾자고. 근데 우리 문제표에는 뭐가 나와 있죠? 우리 문제표에는 표준정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가 어떤 값 이상일 확률이 나온 게 아니라 0부터 스몰 z까지 값을 가질 확률이 나와 있는 거예요. 0부터 스몰 z.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뭔가요? 이게 자 0.2하고 0.0793이 나오는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야? 표준정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가 0부터 0.2까지 여기 가운데 0이 있고 0부터 0.2까지 여기에 있을 확률이 0.0793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떤 G스타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23인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표를 해석해야죠. 얼마와 얼마 사이 있겠어요? 얼마 사이.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얼마 사이. 0.7과 0.8 사이 있겠지. 왜? 자, 다시. 이 스몰 z가 0.7일 때 이 확률이 0.258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걸 그대로 해석해보면 표준정률 또는 확률 변수 Z가 0부터 0.7까지 이 범위에 들어올 확률이 요게 바로 25.8%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확률 변수 Z가 0.7보다 클 확률 혹은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요 남은 것이죠. 0.2420이라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수치가 얘기해주는 바는 뭐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확률 변수 Z가 0.8 이상일 확률이 0.5에서 이걸 빼가지고 0.2119다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0.23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편중 굴동의 확률 Z가 0.7 이상일 확률이 얼마? 24.2%. 0.8 이상일 확률이 21.9%. 그러면 23%가 나오는 G스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서 G스타는 색깔로 맞춰보면은 G스타는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G스타는 0.7과 0.8 사이에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G스타 값이 0.7과 0.8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어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게 Z가 G스타 이상일 확률이 딱 정확히 23%가 되는 것이 이거니까. 그러면은 봐보세요. 여기서 3을 곱하고 10을 더하게 되면 3을 곱하고 10을 더하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2.4에다가 10 더하니까 12.4. 그 다음에 2.1에다가 10을 더하니까 12.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을 곱하고 10을 더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어쩌겠어? K는 K가 12까지 가능한 거지. 자연수 K가. 그러니까 자연수 K가 12 이하이면은 반드시 이 3G 스타 플러스 1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3K 마이너스 10 나누기 3이 G 스타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자연수는 12, 답이 12가 되는 것이죠. 되겠죠? 자, 마무리 과정이 별게 아니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 그 위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3번에서는 이제 기대값 복습이 되겠습니다. 숫자 0이 적힌 종이가 50장, 1이 적힌 종이가 50장, 반반이네요. 50장씩 들어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종이를 한 장 꺼내어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10번 반복한다. 비슷하죠, 분위기가. 근데 이게 이제 반반이다. 반반. 10번 반복하는데 10회 수행 후 1이 적힌 종이를 꺼낸 횟수, 이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물론 여기서 I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소문자로 썼네? 뭐 문제에 따라서 그냥 소문자로 하기도 하지. 확률 변수를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10번 시행했을 때 1이 적힌 종이를 꺼낸 횟수, 이것은 확률 변수 X라고 해도 되고 I라고 해도 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냥 X라고 합시다. 우리 관행상 X대로 하고, 이때 그러면 X는 어떤 이항구를 따른다고요? 한 번 시행했을 때 1을 뽑힐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50장 50장이니까 2분의 1. P값이 5분의 1. 그러니까 P값이 50장 50장이니까 P값이 2분의 1인 거예요. P값이 2분의 1. 그 다음에 시행횟수 10번이죠. 10번. N이 10인 겁니다. N이 10. 그래서 이것은 이항분포 B10 2분의 1을 따르는 겁니다. B10 2분의 1. 근데 이 꺼낸 횟수의 기대값 그랬으면은 굳이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생각할 필요 없이 NP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5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5가 나왔던 과정이 이 I 값이 0부터 10까지 가능한데, 0부터 10까지의 정수가 가능한데 각각이 다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이것을 줄줄이 곱해서 싹 더한 결과가 NP 해가지고 5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건데, 그 X의 기대값 혹은 이 1을 뽑은 횟수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항분포에서 기대값 NP 그냥 나와버리니까 너무 싱거워서 그렇게 내지 않고 뭘 내냐면은 상금, 그러니까 꺼낸 횟수 i에 대해서 gi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상금의 기대값, 이제 문제를 한번 꼬아놓은 것이죠.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상금의 기대값. 그러니까 이 꺼낸 횟수를 x라고 그랬으면은 gx의 기대값, 상금이 gx니까요. 혹은 gi라고 해도 되겠고, gx 또는 gi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냐면은 여기서 이 각각의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10번 시행했을 때 1이 3번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얼마? 한 번 시행했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게 3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이 아닌 것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그게 7번 나와야 되고, 그
그 배열 순서 해가지고 10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되겠죠? 이게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독립시행 확률. 자, 독립시행 확률인데 요것을 그래서 i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일반화해 보면 x가 i일 확률이 10ci 2분의 1의 i승 2분의 1의 10-i승 해가지고 여기 이제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쓴다면은 2의 10승분의 10ci란 얘기죠. 2의 10승분의 10ci. 이 확률 변수 x가 i일 확률이 2의 10승분의 10ci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횟수가 1이 나온 횟수가 이럴 때 상금이 자 이러면 여기 봅시다. 이것도 이제 수열 문제가 되는 거네요. i 값에 따라서 상금 gi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패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패턴을 찾을 수 있겠어요? 1일 때 1이고 2일 때 5고 3일 때 7이고 4일 때 17이고 5일 때 30이고 31, 65, 127 어떤 분위기가 어때요? 32, 64, 128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에서 1 빼고 1 더하고 1 빼고 1 더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발견하지? 이유 없습니다.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뭐 여기 앞부분은 좀 뭐냐 도대체 이게 COP 그러더라도 얘는 16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16 플러스 1. 그다음에 얘는 32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의 6승 플러스 1, 2의 7승 마이너스 1, 2의 8승 플러스 1, 2의 9승 마이너스 1, 2의 10승 1024 알잖아요, 여러분. 예? 1024에 1 더한 거지 뭐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gi는 i의 어떤 함수다. 2의 거듭제곱에서 1을 뺐다 더했다 하는 거니까 양수일 때 더하고 음수일 때 짝수일 때 더하고 홀수일 때 빼고 짝수일 때 더하고 홀수일 때 빼니까 뭐 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의 i승을 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수열 문제잖아. 그죠? GI 두 번째 줄 나와 있는 게 수열입니다. 수열. 그래서 일종의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기대값 어떻게 될까요? 기대값. 상금의 기대값. 자, 상금의 기대값은, 여러분 답안 이렇게 써도 돼요. 상금의 기대값. 상금의 기대값. 상금의 기대값은 어떻게 돼? 각각 상금이 되는 값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i가 0부터 10까지죠. 그리고 이런 상금을 받을 확률이 뭐예요? x가 i일 확률인 겁니다. 이렇게. 요겁니다. 요거 또는 이거. 독립시행 확률.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상금식을 자,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이라고 했죠?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인데 후보들이 이거야. 상금이 얼마의 상을 받을 것인지 후보들 이거라고. 후보들. 그리고 가능성을 식으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죠. i 값이 0부터 10까지 가능한데 2의 i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i승. 요게 뭐다? 요게 상금의 후보들인 거예요. 상금의 후보들. 첫째 후보들. i에 0이 들어간 거, 1이 들어간 거, 2가 들어간 거부터 이제 10이 들어간 것까지. 그게 상금의 후보들. 그 다음에 이만큼의 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바로 뭐? 2의 10승분의 10c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대값 식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응? 자, 기대값 뭐였어요? 확률분법 현상에서 후보들과 가능성을 쫙 나열했을 때 쭉쭉쭉쭉쭉 곱해가지고 쭈르륵 더한 것이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시그마를 이용해서 정리해놨을 뿐이지. 시그마를 쓰냐 안 쓰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식 쓸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산. 자, 요거 계산 어떻게 들어갈까요? 계산 어떻게 들어가냐면 봐보세요.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계산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이항정리 복습이 되겠습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따로따로 계산해 봅시다. 먼저 2의 i승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색깔을 좀 넣어볼까요? 색깔을 좀 넣어보면은 먼저 시그마 i는 0부터 10까지 자 10ci 썼고요. 지금 2의 10승분의 2의 i승이니까 이것을 여기서 2의 i승만 가져와가지고 1의 i승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 그러면 2분의 1이 몇 개 나왔어요? i개는 여기서 i개는 요거 나누는 데 써먹었으니까 10-i개 남아있겠지. 10-i개. 여기 10-i승. 이렇게. 이 파란색 파트하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의 i승이 곱해서 분배가 되는 시그마 i는 0부터 10까지 10c i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i승 쓰고 2의 10승분의 1 어차피 상수 취급하면 되겠네요. 상수 취급. 상수 취급을 한다고 칩시다. 아, 여러분 이것도 2의 10승분의 1을 상수 취급하는 게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한 쪽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고. 2의 i승 10ci하고 10ci하고 2의 i승 곱해졌다 치고 여기에 2의 10승분의 1은 상수 취급하자고. 여기서 한 것처럼. 다 상수 취급하자고. 그게 더 마음이 편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합시다. 어떻게 되죠? 시그마 i는 0부터 10까지 10ci 2의 i승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고 보면 돼요. 1에 10-i승이 곱해져 있다고 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 상수 부분 제외하고는 뭐예요? 이항 정리에 따라서 2 파란색으로 쓸까요? 2 플러스 1에 10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의 10승분의 1이라는 상수가 있는 것이죠. 되겠죠? 이항 정리.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부분은 여기도 뭐가 있다고 보면 돼요? 10ci a의 i승 b의 10-i승. 근데 없으니까 1의 거듭제곱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1의 거듭제곱. 1의 여기 1의 10-i승 우리가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얘는 상수고 나머지 부분은 이항정리 따라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10번 거듭제곱한 거다. 그러니까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의 10승분의 1 요걸 더하니까 뭐가 되죠? 요 부분 0으로 날아가고 요 부분은 2의 10승분의 3의 10승 혹은 2분의 3의 10승 혹은 1.5의 10승이 나온다. 이게 답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일단 기대값 구할 수 있는지 여기 문제 저기 뒤에 보면 연세대 2022에서도 기대값 구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쉬운 문제인데 기대값 구하는 문제. 기대값 어떻게 한다고? 확률 분법에서 쩍쩍쩍쩍 곱해가지고 쭈르륵 더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값 구하는 기본 방식에 따라서 일단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것은 뭐다? 이항정리. 이항정리였습니다. 자, 3번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1, 2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상자 속에 0부터 10까지의 정수 중 하나를 적은 종이가 여러 장 들어있어. 몇 장씩 들어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각 숫자가 적힌 종이의 개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대요. 막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상자에서 임의로 종이 한 장을 한번 꺼낼 때 꺼낸 종이에 적힌 숫자를 꺼낸 종이에 적힌 숫자, 종이에 적힌 숫자, 한 장 꺼냈을 때 종이에 적힌 숫자, 이것을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뽑힐지 모르니까. 뭐 0 뽑힐지 10이 뽑힐지. 근데 후보들은 나와 있죠, 후보들. 후보들은 나와 있는데 각각의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네? 근데 확률 질량함수? 시옷비읍?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확률 질량함수가 이겁니다.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X가 I일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줄에 후보를 쓰고 두 번째 줄에 그 밑에 가능성 쓸 때 바로 그거예요. 확률. X가 I일 확률. I가 0부터 10까지 가능하겠지. X가 I일 확률. X가 I일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말을 표로 만들어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0부터 10까지 가능한데 그걸 이제 대표해서 I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용어는 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확률 질량 함수인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야? H야? 시옷비읍? 또 재심 과에서 컨비네이션을 바꾸는 공식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재심 과에서 NHR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컨비네이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 컨비네이션 바꾸니까 여기
x가 이제 x가 i일 확률, 요게 이제 여기에 들어오겠죠. 여기에 x가 i일 확률이. 네. 이 칸에. 그랬을 때 이 자연수 d 값을 그럼 뭘 근거로 구하지? 하나. 자, 여러분 보세요. 요게 여기 i도 있고, i는 있고 오른 없고 d 있고 그렇잖아요. d 있고. 이거 일단 컨비네이션을 바꿔볼까요? 컨비네이션을 바꿔봅시다. 이거 컨비네이션으로. 컨비네이션을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제시문 가 있으니까. 여기 11-i하고 더한 다음에 1 뺀다고. 얼마? 10이죠, 10. 그러니까 이건 10ci, 이건 10ci. 예? 11-ihi는 10ci. 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여튼 10ci입니다.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또. 10ci. 얘 똑같은 거예요, 10ci. 그러니까 분자는 뭐가 있어? 10ci 제곱이 있는 거예요. 10ci 제곱. 분자에 10ci 제곱이 있는 거고, 분모에 뭐가 있나요? 분모에? dh10이니까 여기 또 컨비네이션 바꿉시다. 어떻게 돼요? d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d 플러스 9. d 플러스 9c 10. d 플러스 9 컨비네이션 10. 여기 이제 분자에 있는 거예요. 분자에.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확률 변수 x가 i가 될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요. 10ci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d 플러스 9c 10으로 나눈 것. 이게 확률이라고. 여기서 d 값을 어떻게 구할까? 하나만 생각나, 하나만. 이 다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 각각의 확률이 다. 그럼 어찌해야 돼? 이 총합이 1이어야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i는 0부터 10까지 10ci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안에서 d 플러스 9c 10 요게 되면은 요게 얼마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좌변이 i에 관한 식이에요? d에 관한 식이에요? i는 0부터 10까지 계산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d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d에 대한 방정식으로 d 값이 결정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되겠어? 이거 이제 편안하게 계산하려면은 시그마의 변수는 뭐? i입니다. 어른이 아니라고. 이게 i니까 어떻게 돼? 얘는 이 분모에 있는 녀석은 이쪽으로 이항해버리니까 결국은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시그마 컨비네이션의 제곱.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계산하려면은 d 플러스 9 컨비네이션 10은 시그마 i는 0부터 10까지 10ci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거 컨비네이션 제곱하는 거. 자, 풀어서 볼까요? 10c0 제곱하고 10c1 제곱하고 10c2 제곱하고 10c10 제곱한 것까지 다 합친 거예요. 우리 저번에 한 것 같은데 2주 전에. 이게 뭐라고요? 20 컨비네이션 10이 되니까 d 값이 11로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한다고? 내가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도로망으로 해가지고 가로 10칸 세로 10칸 있을 때 요점에서 요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여기 10칸이니까 여기 10칸이니까 20 컨비네이션 10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대각선 쫙 생각해주고 요점을 지나는 경로수 뭐 10C0 10C0 요점을 지나는 경로수 여기서 여기를 거쳐가는 경로수 10C1 10C1 요점을 거쳐가는 경로수 10C2 10C2 이렇게 그래서 10C0 제곱부터 10C10 제곱하는 것까지는 여점에서 요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 20 컨비네이션과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일반에서 10명, 일반 10명, 2반 10명 있는데 이 두 반 2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반복수는 20 컨비네이션 10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합쳐서 10명이니까 0, 10, 1, 9, 2, 8, 점점점 이런 방법들 다 합치면 되는 거니까 10C0, 10C10 곱하고 10C1, 10C9 곱하고 10C2, 10C8 곱하고 이게 결국은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런 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은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문항일의 상자에서 각 숫자가 적힌 종이의 개수를 조정하였다. 조정했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종이를 한 장 꺼낼 때 꺼낸 종이에 적힌 숫자 확률 변수 y 그러니까 지금 꺼낸 종이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로 한다는 사실은 뭐 일반이랑 똑같은데 이제 개수가 조정이 됐다고 하네요. 개수가 조정이 됐으니까 달라지겠지. 조정이 됐으니까 뽑았을 때 어떤 숫자가 적힐 것인지는 그 각각의 숫자가 적힌 비율이 될 거 아니에요. 확률이. 이제 그건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y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에요. 확률 질량함수 가능성. 우리 확률 분포표에서 첫 번째 줄에 후보들, 둘째 줄에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한 식이 그냥 확률 질량함수인 겁니다. 딴 게 아니고. 그거 용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y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 이것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i 값이 여기서 i 값이 0부터 10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b를 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죠. 그럼 여러분 이거 b를 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1번 해봤으니까 2번 도 하겠죠. 일단 뭘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확률 총합이 1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리면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2번 문제를 위해서 자 이제 다 종치겠네요. 얼른 마무리 지어봅시다. 여기서 확률 변수 y가 취하는 값이 얼마? 역시 0부터 10까지 되겠죠. 0, 1, 2 해가지고 여기서 i가 될 확률, i가 될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요게 y가 i가 될 확률이 b분의 21 컨비네이션 2i 플러스 1 나누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s에 20 마이너스 2i 승이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s에 2i 플러스 1. 자, 맞게 썼나요? 틀린 거 없죠? 여기 이제 확률 질량함수. 그러니까 이 가까이 확률 다 그렇다는 얘기야. 가까이 확률 다 그래. i에 0이 들어가면 이거고, i에 1이 들어간 게 이거고, i에 2가 들어간 게 이거고, 이건데, 이런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찌 한다고요? 얘가 총합이 i가 0부터 10까지인데, i가 0부터 10까지 됐을 때, 여기 1이 나와야 된다고요, 일단. 1이 나와야 돼. 확률 총합이 1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b를 s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상수 b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거 우변으로 넘겨보면은 뭐가 돼요? 자,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요 b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 b를 만들면은 요게 i는 시그마의 변수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고 나면 s에 대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식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이 식 정리하라는 얘기. 그죠? 이 식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i가 0부터 10까지 가면 이게 이 식 바뀌는 거니까 이제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나열해봐. 써보는 거 써봐. 자, 그러면은 뭘 구하라는 얘기냐? 지금 이거 구하면 되는데 i에 0부터 들어가니까 써봅시다. i에 0 들어가면 21 컨비네이션 1이겠지. 21 컨비네이션 1을 하고 여기 0이 들어가면은 s에 20승 1 마이너스 s에 i에 0이 들어가면 1승. 되겠습니까? 요거. 뭐하고 비슷해요? 뭐 20 컨비네이션 k 여기 p의 k승 1 마이너스 p의 21 마이너스 k승. 일종의 독립식 확률이구나 이게. 독립식 확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p가 들어가고 1 마이너스 p가 들어갔는데 그게 좀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해봐요. i에 1이 들어가면 이제 i에 1이 들어가면은 21 컨비네이션 3. 그 다음에 s에 1 들어가니까 18승 1 마이너스 s에 3승. 그 다음에 한 번 더 21 컨비네이션 5. i에 2가 들어갔어요. 5가 되겠고 2가 들어가니까 s에 16승.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s에 요게 5승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i에 10이 들어가면 21 컨비네이션 21 s에 0승 1 마이너스 s에 21승. 요거 합친 거란 말이에요. 요거 합친 건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걸 생각해봐요. 아는 걸 생각해보는데 자 21 컨비네이션 k 해가지고 1 마이너스 s의 k승하고 s의 21 마이너스 k승을 k값 0부터 21까지 다 합쳤으면 이건 뭔지 안단 말이지.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건 뭐? 얘는 s하고 1 마이너스 s를 더해서 21승을 한 거니까 요거 1이라는 걸 알단 말이지. 1에 21승이니까. 요게 이제 이항정리 기본식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이것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얘는 어때? 얘는 요 아래 참자가 홀수인 것만 취급을 하고 있는 거라고. 홀수인 것만. 오른쪽 아래 참자가 홀수인 것만 더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방금 썼던 거 왜 찌었지? 방금 썼던 거 나열해보면 이거 봐봐. 21 컨비네이션 0, S에 21승, 1 마이너스 S에 0승하고 21 컨비네이션 1, S에 20승, 1 마이너스 S에 1승하고 20 컨비네이션 2, S에 19승, 1 마이너스 S에 2승하고 한 번만 더 써봅시다.
21이죠. 여기가 21 컨비네이션 3 S에 18승, 근데 18을 나오게 하려고 그래. 18승, 1-S에 3승,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것을 빠짐없이 싹 더했다면은 뭐가 된다는 거라? S하고 1-S를 더한 것에 21승에서 1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뭐만 취하고 싶어요? 얘만 취하고 싶어요. 얘만 구하고 싶어요. 얘만. 이 오른쪽 아래참자 홀수인 것만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요거 1승 것을, 그러니까 홀수번 거듭 제곱한 부분에다가 홀수번 거듭 제곱 부를 바꿔버리면은 여기 마이너스 21C1 S의 20승 1-S의 1승, 여기는 플러스 그대로 하고 마이너스 21 컨비네이션 3 S의 18승 1-S의 3승, 그러니까 1-S를 부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된다. 부를 바꿔버리면. 그럼 이건 뭐겠어요? S 빼기 1-S의 21승을 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참자가 짝수인 것은 그대로 오고, 홀수인 것만 마이너스 바꿔주고, 짝수인 것 그대로 오고, 이게 홀수인 것만 마이너스 바꿔주고, 이런 결과가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만, 아래참자 홀수인 것만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위의 식과 밑의 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뺀 것이 준식이의 2배가 된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뺀 것이 준식이의 2배가 되는데, 이래서 얼마를, 여기 뭡니까? ES-1의 21승이죠. ES-1의 21승을 1에서 뺀 것이 준식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준식이는 요거 나누기 2, 그리고 준식이가 뭐예요?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B 값은 1 빼기 ES-1의 21승 나누기 2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확률의 총합 1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여기 이항 계수의 성질들을 잘 다루는 겁니다. 이런 문제. 요거 저기 한양대 2023에서 또 나온 것이죠. 한양대 2023에서도. 내가 밴드대 영상 올려놨는데 시간이 초과했네요. 미안하고. 오늘 여기까지